한동석이 프로포즈를 하기 위해 움직이기 시작했다. 결혼이요? 그거 그냥 계약 아니에요? 마광숙의 말이었다. 아무렇지도 않은 얼굴로 된장국에 두부를 툭툭 쳐넣으며 내뱉은 한마디. 한동석은 그 말을 듣고 웃었다. 하지만 웃음은 오래가지 못했다. 그 말이 진심이었다는 걸 광숙의 눈빛에서 읽었기 때문이다. 마광숙은 진심을 대충 말하지 않았다. 아니, 아예 못 숨겼다. 속에 든 생각이 그대로 얼굴에 튀어나오는 사람. 그런 사람을 좋아해버린 죄였다. 그게 무슨 뜻이냐고요? 그녀는 찌개를 한 숟갈 뜨며 덧붙였다. 계약처럼 서로 맞춰가며 사는 거잖아요. 그게 뭐 로맨틱한 줄 아세요? 난 그런 거 못해요. 기대도 하지 마세요. 그날 이후 한동석은 고민에 빠졌다. 이 여자한테 프로포즈를 하려면 일반적인 방식으론 안 되겠구나. 하지만 포기할 순 없었다. 평소엔 쓸 일도 없던 호텔 최고급 이벤트 팀을 불러내고 무려 2주를 걸려 연출안을 짰다. 루프탑 가든, 스트링 쿼텟 드론 조명 직접 쓴 손편지 그리고 3캐럿 반지. 이번엔 실패 안 해. 하지만 동석은 몰랐다. 그 시간 광숙은 고자동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었다. 근데 말이야, 고 과장님 사람이 너무 잘해줘도 피곤할 수 있는 거 알아요? 고자동은 고개를 갸웃했다. 잘해줘서 불편한 건 처음 듣는데요. 그게 부담이 너무 커요. 내가 그런 대접 받을 사람인가 싶고 막 미안해지고. 그녀는 물을 한 모금 마시고 무심히 한마디를 덧붙였다. 그 사람 이번에 뭔가 꾸미는 것 같아요. 느낌이 쎄하거든요. 광숙의 직감은 틀리지 않았다. 그녀가 상상도 못한 LX 호텔 역사상 가장 호화로운 프로포즈가 지금 그녀 몰래 진행 중이었다. 그날 오후 마광숙은 평소처럼 술도가의 작업복 차림으로 트럭 운전석에 앉아 있었다. 평범한 납품 일정이 끝나자 고자동이 다가와 말했다. 형수님, 오늘 호텔 간담회 있다 하셨죠? 회장님께서 꼭 참석해달라던데요. 그거 진짜 가야 하는 거예요? 나 오늘 밀린 재고 정리도 있고. 고자동은 고개를 끄덕였다. 회장님이 직접 연락했어요. 꼭 좀 오시라고. 광숙은 마지못해 LX 호텔로 향했다. 그래, 뭐 잠깐 얼굴이나 비추고 얼른 빠지자. 마음속으로 그렇게 다짐하며 차를 몰았다. 호텔 지하 주차장에 차를 대고 올라온 엘리베이터 안에서 그녀는 왠지 모르게 답답한 기분을 느꼈다. 간담회가 있는 곳이라던 루프탑. 왜 하필 루프탑인지 찜찜한 기분이 떠나지 않았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다. 그리고 눈앞에 펼쳐진 건 회의실도 간담회도 아니었다. 밤하늘을 가르는 수십 개의 드론 조명이 하늘에 메시지를 그려내고 있었다. 마광숙 씨, 결혼해주세요. 음악이 잔잔히 깔렸다. 오케스트라가 만든 선율은 화려하지 않았지만 따뜻했다. 그리고 루프탑 한가운데 은은한 조명 아래 서 있는 사람. 한동석. 그는 정장을 입고 아주 조용히 그녀만을 바라보고 있었다. 손에는 조그만 반지 상자가 들려 있었다. 그 순간 마광숙은 숨을 들이켰다. 어디로 도망가야 할지 잠시 머리가 하얘졌다. 광숙 씨. 그가 조용히 입을 열었다. 이건 보여주기 위한 이벤트가 아니에요. 그 어떤 누구도 부르지 않았고 이 자리엔 오직 우리 둘만 있습니다. 난 당신 앞에서 내 마음을 말하려고 여기 섰어요. 광숙은 걸음을 멈추었다. 손끝이 떨렸다. 그 떨림이 부담에서 오는 것인지 감동에서 오는 것인지 알 수 없었다. 그녀는 그에게 천천히 다가갔다. 그리고 아주 조용히 물었다. 왜 하필 오늘이에요? 왜 이렇게까지 해요? 한동석은 웃지 않았다. 진심이 묻은 얼굴로 말했다. 나한테는 당신과의 하루가 매일 같지 않으니까요. 오늘이든 내일이든 늦기 전에 말하고 싶었어요. 당신 없이 사는 삶은 이제 상상이 안 돼요. 그 말에 광숙은 말없이 시선을 돌렸다. 가슴 어딘가에 뜨거운 덩어리가 차오르는 걸 느꼈다. 하지만 입은 굳게 닫혔다.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그저 두 사람 사이에 놓인 반지 상자만 바라봤다. 정적, 그리고 바람소리. 그녀는 끝내 대답을 하지 않았다. 대신 돌아서서 루프탑 밖을 향해 천천히 걸어나갔다. 조명이 뒤에서 그녀를 비췄고 그의 손은 여전히 반지를 쥔 채 허공에 남겨져 있었다. 그날 밤 술도가. 광숙은 작업복도 갈아입지 못한 채 의자에 앉아 있었다. 테이블 위에는 아무도 먹지 않은 국 한 그릇. 그녀는 멍하니 그 국만 바라봤다. 혼잣말처럼 그녀는 중얼거렸다. 나한텐 너무 큰일이야. 내가 받아도 되는 건지 모르겠어. 그녀는 무언가를 놓치고 싶지 않았지만 그 무엇도 다 줄 자신이 없었다. 그녀는 여전히 두렵고 불안했다. 그녀는 한동안 침묵했지만 이내 천천히 시선을 돌렸다. 그리고 작게 입을 열었다. 회장님, 아니 동석 씨. 나 사실 많이 감동했어요. 솔직히 말하면 도망치고 싶었지만 마음은 안 도망쳤거든요. 그 마음 나 받겠습니다. 진심이 느껴졌어요. 한동석의 눈동자가 작게 흔들렸다. 하지만 그보다 먼저 광숙이 말을 이었다. 근데 한 가지 부탁이 있어요. 난요, 이런 거창한 거 솔직히 안 맞아요. 나 소박한 거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앞으로 우리가 함께할 삶도 그렇게 소박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내가 숨 쉴 수 있어요. 그 말에 한동석은 작게 웃었다.
그리고 진지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약속할게요. 다음은 당신 방식으로, 우리만의 속도로. 그리고 이번엔 그녀가 먼저 손을 내밀었다. 그 손을 그는 두 손으로 꼭 잡았다. 그날 밤 한동석은 조용히 서재문을 닫고 한결과 한봄을 불렀다. 그의 표정은 평소보다 무거웠고 두 남매는 눈빛으로 서로를 바라보며 긴장한 기색을 숨기지 못했다. 한결은 아버지의 성격을 누구보다 잘 알았다. 말수가 적고 감정을 쉽게 드러내지 않는 아버지가 이렇게 정중하게 부르는 순간은 대체로 인생의 중요한 분기점이었다. 한동석은 조용히 의자에 앉아 두 아이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아주 담담하게 입을 열었다. 오늘 마광숙 씨에게 청혼을 했다. 한봄은 한순간 눈이 커졌고 이어 두 손으로 입을 가렸다. 그녀 특유의 감탄은 짧고 강렬했다. 반면 한결은 눈을 가늘게 뜨고 아버지의 표정을 오래도록 바라봤다. 한동석은 아이들이 놀라지 않게 천천히 배경을 설명했다. 그녀를 알게 된 순간부터 마음이 깊어진 과정 그리고 오늘의 청혼까지. 한결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아버지에게는 더 말이 필요하지 않다는 듯한 진심을 담은 응시였다. 그는 아버지의 선택을 믿었다. 늘 신중했고 늘 단단한 사람이었으니까. 한봄은 아버지의 손을 꼭 잡고 웃었다. 진심이에요, 아빠. 너무 잘 됐어요. 이젠 좀 행복해지셔야죠. 그 말에 동석은 눈을 내리깔았다. 가슴 어딘가가 조용히 따뜻해졌다. 그날 저녁 거실 식탁에 마주 앉은 한동석과 장모는 따로 말없이 차를 마시고 있었다. 조명이 잔잔히 비추는 식탁 위 찻잔 사이엔 흐르는 시간만큼이나 묵직한 침묵이 감돌았다. 한동석은 잔을 내려놓고 조용히 입을 열었다. 오늘 마광숙 씨에게 청혼했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제 마음을 받아주었습니다. 장모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광숙 씨 참 괜찮은 사람이더라. 장모는 담담하게 말했다. 처음엔 거칠고 막무가내 같았지만 속이 참 깊은 사람이야. 한동석은 그 말에 작게 웃었다. 장모의 이런 표현은 흔한 일이 아니었다. 그것만으로도 그는 충분했다. 그 어떤 축하보다도. 말은 많지 않았지만 그날의 대화는 그 어떤 식보다 진심을 나눈 식사였다. 다음 날 아침 술도가 주방. 햇살이 창가를 타고 들어와 식탁 위를 부드럽게 비추고 있었다. 광숙은 평소보다 단정한 모습으로 도련님들과 공주실이 모여있는 자리 앞에 섰다. 그녀는 크게 숨을 들이쉬고 조용히 입을 열었다. 저 프로포즈 받았어요. 어젯밤에요. 한동석 씨가 진심을 담아 제게 청혼했어요. 순간 주방에 정적이 흘렀다. 천수는 젓가락을 손에 쥔 채 고개를 들었다. 별다른 표정 없이 잠시 광숙을 바라보다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다. 그는 쉽게 말하는 성격이 아니었다. 하지만 그 짧은 눈빛엔 인정과 응원이 담겨 있었다. 미수는 놀라움이 먼저 얼굴을 타고 지나갔다. 하지만 곧 환한 미소가 번지더니 의자에서 벌떡 일어나 광숙에게 다가갔다. 언니, 나 진짜 눈물 날 뻔했어요. 이제야 언니가 꽃길 걷는구나. 너무 좋아요, 진짜. 흥수는 어색한 웃음을 지었다. 본심은 축하였지만 표현이 서툴렀다. 그는 조심스레 말을 꺼냈다. 결혼이란 게 아무나랑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근데 그분이면 괜찮은 분이죠. 범수는 말없이 고개를 숙였다가 이내 고운 목소리로 한마디를 건넸다. 형수님 축하드립니다. 마음이 담긴 선택 잘하신 거예요. 마지막으로 공주실은 말없이 수저를 내려놓고 조용히 광숙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입꼬리는 살짝 올라가 있었지만 눈가는 젖어 있었다. 어머어머어머 우리 딸 드디어. 아이고 세상에나 이제야 시집을 가네 내 새끼가. 그 말에 광숙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였다. 눈시울이 뜨겁게 차올랐지만 그녀는 입술을 꼭 다물고 웃었다. 그날 이후 술도가에는 결혼식 준비로 활기가 돌기 시작했다. 이 소식을 가장 먼저 흥분하며 달려든 사람은 공주실이었다. 눈이 휘둥그레진 채 연신 우리 광숙이 시집간다. 를 외치며 동네에 소문을 다 냈고 아침마다 시장을 돌며 잔치 음식 리스트를 적어오기 바빴다. 잔치국수는 기본이고 말이야. 꽃게 넣은 김치전골도 해야지. 그날은 내가 죽어도 일 안 시키게 해라잉. 가장 먼저 움직인 건 공주실이었고 가장 바쁘게 움직인 건 한봄이었다. 봄이는 자연스럽게 결혼 준비 실무를 맡았다. 예식 날짜를 정하고 초청장 디자인 샘플을 뽑고 리허설 동선을 체크하는 등 예식 코디네이터 역할을 도맡았다. 그 와중에 한동석은 조용히 흥수에게 부탁을 건넸다. 흥수씨, 당신 무대에서 춤추던 사람이라 들었습니다. 축가 맡아줄 수 있겠습니까? 놀란 흥수는 어쩔 줄 몰랐지만 얼굴은 서서히 상기되었고 아, 예 진짜로요? 라며 더듬거리다 끝내 고개를 끄덕였다. 밤마다 창고에서 혼자 안무 연습을 하는 그의 모습은 아무도 몰랐다. 범수가 세리를 찾아갔다. 그는 조심스레 말을 꺼냈다. 세리야, 광숙 누나가 내 피아노 연주를 기억하고 있더라. 다가오는 결혼식에서 네가 축주를 맡아줄 수 있을까? 세리는 잠시 놀란 듯 눈을 크게 떴지만 곧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나한테 그런 부탁 고마워요. 꼭 좋은 연주 들려줄게요. 한편 예식 장소에 대한 논의는 순탄치 않았다.
한동석은 처음부터 호텔 예식을 상정하고 있었다. LX 호텔 회장으로서 그의 체면과 인맥을 고려하면 하객만 수백 명이었다. 고위 인사, 재계 인맥, 호텔 파트너사들까지 이미 명단이 그의 머릿속에 정리돼 있었다. 광숙 씨, 이건 나 혼자만의 일이 아니에요. 나를 아는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사람을 소개하는 자리입니다. 호텔 대연회장은 우리가 그 자리에 어울리는 커플이라는 걸 보여줄 수 있어요. 광숙은 그 말에 조용히 대답했다. 그 수많은 사람들 앞에 서는 것 난 원하지 않아요. 체면이 중요한 자리라면 난 빠지는 게 맞아요. 나는 내 사람들 앞에서 내 얘기를 하고 싶어요. 우리 집 마당에서 우리 김치 담그는 항아리들 옆에서. 한동석은 잠시 침묵했다. 그리고 다시 입을 열었다. 나 당신을 창피하게 여기지 않아요. 오히려 자랑스러워요. 그런데 세상이 그렇지 않잖아요. LX 호텔 회장이 마당에서 결혼을 올린다고 하면 우습게 볼 사람들 분명 있어요. 광숙의 얼굴엔 단호함이 담겼다. 그런 시선을 신경 쓰는 사람이면 나 같은 여자랑 애초에 시작도 하지 말았어야죠. 이 말에 한동석도 말문이 막혔다. 두 사람 사이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그날 밤 한동석은 딸 한봄을 서재로 불렀다. 묵직한 침묵 끝에 그가 먼저 말을 꺼냈다. 봄아, 내가 그 사람을 정말 많이 아낀다. 그런데 나라는 사람이 가진 무게가 그 사람을 자꾸 불편하게 만드는 것 같아. 한봄은 처음 듣는 아버지의 약한 고백에 놀랐다. 강하고 절제된 모습만 봐왔기에 그 순간에 한동석은 낯설 만큼 인간적이었다. 결혼식 장소를 두고 많이 부딪혔어. 난 호텔 연회장을 생각했는데 그 사람은 우리 집 마당을 고집하더라. 솔직히 말하면 내 이름값이 깎이는 것 같았어. 보미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아빠가 그 얘기를 나한테 할 줄은 몰랐어요. 하지만 그날 밤 보미는 쉽게 잠들지 못했다. 아버지의 말이 자꾸 귓가에 맴돌았다. 다음날 아침 회사에 출근한 보미는 강수를 마주쳤다. 어제 뭐 안 좋은 일 있었어요? 보미는 억지로 웃었다. 아니에요. 그냥 생각이 좀 많아서요. 점심시간이 되자 강수는 조용히 물었다. 퇴근하고 잠깐 얘기 좀 할래요? 보미는 망설였지만 이내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저녁 둘은 회사 근처 조용한 공원 벤치에 나란히 앉았다. 보미는 천천히 입을 열었다. 우리 아빠 회장이란 자리에 너무 오래 있었나 봐요. 체면이 중요한 사람이란 건 알았지만 그게 사람 사이까지 막을 줄은 몰랐어요. 강수는 잠자코 듣고만 있었다. 보미는 말을 이었다. 광숙 씨랑 부딪히셨어요. 아빠는 호텔에서 예식 올리고 싶어 하고 광숙 씨는 마당에서 하고 싶어 하죠. 둘 다 틀린 말은 아닌데 이상하게 안 맞아요. 강수는 작게 웃었다. 사랑하는 사람끼리 갈등 생기는 건 당연해요. 문제는 누가 먼저 내려놓느냐죠. 보미는 고개를 끄덕였다. 아빠가 먼저 내려놓을 수 있을까요? 강수는 조용히 말했다. 그건 당신이 설득할 수 있잖아. 그 사람도 당신 말은 잘 들으니까. 보미는 그제야 작게 웃었다. 그리고 이내 눈을 감았다. 다음날 아침 보미는 아버지에게 다시 말을 꺼냈다. 자신의 생각을, 광숙 씨의 입장을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조심스럽게 전달했다. 그날 오후 한동석은 공주씨를 집안 응접실로 따로 불러 앉혔다. 평소 같았으면 이미 너댓 마디 농담이 오갔을 자리였지만 이날만큼은 두 사람 모두 침묵이 길었다. 낮은 찻잔 사이로 김이 피어오르고 공주실은 낯설게도 단정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다. 한동석은 먼저 광숙과의 갈등을 조심스럽게 꺼냈다. 호텔에서의 예식을 원했다는 말과 마당 예식을 고집하는 광숙의 이유까지. 말은 조용했지만 속내는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공주실은 잠시 말이 없었다. 그러다 이내 솔직한 본심을 털어놓았다. 사실 그녀도 호텔 예식을 원했다. 아니, 더 정확히 말하면 마광숙이 그런 화려한 자리에서 환한 드레스를 입고 세상의 축하를 받는 모습을 보고 싶었다. 그게 어쩌면 광숙이 겪어온 지난 인생에 대한 보상처럼 느껴졌던 것이다. 단 하루라도 그 아이가 중심이 되는 세상 한복판에 서는 걸 보고 싶었다. 하지만 동시에 공주실은 딸이 어떤 사람인지 너무도 잘 알고 있었다. 번잡한 자리를 꺼려하고 주목받는 걸 불편해하며 익숙한 사람들과의 온기가 깃든 공간을 더 소중히 여기는 딸. 그런 딸에게 호텔 예식은 마치 딴 세상 이야기처럼 느껴질 터였다. 그 딜레마를 털어놓으며 공주실은 한동석에게 되물었다. 이럴 땐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 둘 다 좋은 걸 해주고 싶은 마음인데 정작 본인이 버거워하면 그건 선물이 아니라 짐이잖아요. 그 질문은 한동석에게도 똑같이 어려운 것이었다. 그는 광숙을 지키고 싶었지만 동시에 자신의 위치와 책임도 무시할 수는 없었다. LX 호텔 회장으로서 하객 명단은 이미 머릿속에 떠올랐고 관계자들과 기자들, 사회적 체면까지 생각하면 마당 예식은 상상도 하지 못한 일이었다. 그러나 지금 그는 처음으로 체면이 아닌 사람을 중심에 두고 고민하고 있었다. 두 사람은 그렇게 오랜 시간 이야기를 나눴다. 그리고 마침내 한 가지 방향에 도달했다. 광숙을 설득하는 것이 아니라 광숙의 마음을 함께 이해해보자는 것, 먼저 받아들이는 것.
그런 다음에 함께 결정하는 것. 결혼식은 결국 보여주기보다 함께 만드는 시간이어야 하니까. 공주실은 마지막에 이렇게 말했다. 우리 딸 그런 거창한 걸 안 좋아하는 건 알아요. 근데 그 사람 마음을 알고 나면 달라질지도 몰라요. 일단은 마당이든 호텔이든 그 아이가 직접 선택하게 해봐요. 한동석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이 결혼이란 여정은 누구 하나를 설득해서 이끄는 길이 아니었다. 나란히 걷는 길이었다. 마당이든 호텔이든 중요한 건 같이 서는 자리라는 걸 그는 이제서야 진심으로 이해하게 되었다. 며칠 뒤 마광숙은 뜻밖의 제안을 받았다. 공주실과 한동석 두 사람이 함께 저녁 식탁에 앉아 있었다. 밥숟갈 소리 외엔 조용한 저녁이었다. 그러다 공주실이 조용히 입을 열었다. 우리 한번 솔직하게 얘기해보자. 광숙은 젓가락을 멈췄다. 그녀는 무언가 중요한 이야기가 시작되려 한다는 걸 직감했다. 공주실은 며칠간 정리한 마음을 꺼냈다. 화려한 호텔 예식을 원했던 이유, 딸의 인생에 작은 보상을 해주고 싶었던 바람, 하지만 정작 그런 자리가 딸에게는 더 큰 부담이 될 수 있다는 걸 다시 생각하게 됐다는 고백. 그 말은 감정적이진 않았지만 담담하고 정확했다. 그리고 한동석이 이어받았다. 그는 자신의 체면과 사회적 위치에서 비롯된 고민을 털어놨다. 처음에는 호텔 예식이 맞는 그림이라 믿었고 사람들에게도 그래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이제는 그 모든 외적 조건보다 광숙의 마음이 중심이 돼야 한다는 걸 깨달았다고 말했다. 마광숙은 고개를 숙인 채 조용히 듣고만 있었다. 긴 설명이 끝나고 나자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러다 조용히 입을 열었다. 나는 그냥 조용히 우리끼리 밥 먹고 수저들고 웃는 그런 자리를 원했어요. 누가 박수치지 않아도 서로 눈 마주치고 좋다고 말할 수 있는 자리요. 화려한 거 싫은 건 아니에요. 근데 나한텐 낯설어요. 마치 내 자리가 아닌 것 같아서. 그녀의 말은 무겁지 않았지만 단단했다. 감정에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지만 진심을 꺼낼 때만큼은 누구보다 진중한 사람이었다. 그때 공주실이 입꼬리를 들어올리며 말했다. 그럼 앞마당을 화려하게 꾸미자. 광숙은 순간 눈을 들었다. 뜻밖의 제안이었다. 공주실은 이어 말했다. 호텔은 아니어도 돼. 그렇다고 김치 항아리 사이에서 밥상 차릴 필요도 없잖냐. 네가 좋아하는 공간에서 네가 편한 방식으로 근데 예쁘게. 그게 딱 맞는 거 아니겠니? 그 말에 한동석도 작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광숙 씨가 편한 방식으로 준비하되 나도 당신이 주인공인 자리를 함께 만들고 싶습니다. 광숙은 잠시 말이 없었다. 마음속에서 뭔가가 정리되고 있었다. 이해받고 있다는 느낌. 주장하지 않아도 존중받는 경험. 그건 그녀의 삶에서 처음 있는 일이었다. 그리고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요. 그럼 앞마당에서 하죠. 딱 내 공간이니까. 대신 공주실과 동석이 동시에 눈을 들었다. 으리으리하게 꾸며줘요. 나 이번엔 주인공 맞죠? 셋은 동시에 웃었다. 처음으로 결혼식에 대해 같은 그림을 그리게 된 순간이었다. 그날 이후 술도가의 앞마당은 달라졌다. 고자동은 흥수가 건넨 설계도를 들고 마당 중앙에 커다란 아치형 구조물을 세우기 시작했다. 나무와 철을 섞은 재질 그리고 천으로 덮인 곡선은 결혼식이라는 말보다는 잔치라는 말에 더 어울릴 만큼 자연스러웠다. 공주실은 날마다 시장을 돌며 음식 재료를 모았다. 오미자청, 흑임자, 수수, 찹쌀. 그녀의 수첩은 마치 한 권의 요리책처럼 빼곡해졌고 마을 사람들은 그런 그녀를 보기만 해도 뭔가 축제가 다가오고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었다. 미수는 광숙의 한복을 직접 짓겠다고 나섰다. 광숙은 드레스를 원하지 않았다. 대신 원단 고르기부터 단추 하나하나까지 정성을 들였다. 손바느질을 고집하던 미수는 날마다 밤늦게까지 작은 조각천을 이어붙이며 광숙만을 위한 옷을 만들었다. 한봄은 좌석 배치도, 초청장, 예식 동선, 리허설 체크리스트를 스프레드시트로 정리했다. 호텔 아니라고 대충 하면 안 돼요. 이게 우리 집이라서 더 완벽해야 돼요. 그 말에 범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전기배선과 음향 장비를 정리했고 흥수는 대나무 구조물을 조립해 장식용 아치에 흰 천을 둘렀다. 그건 분명 웨딩홀이 아니었지만 모든 구성원이 손으로 직접 지은 예식장이었다. 예식이 다가올수록 크고 작은 갈등도 있었지만 묘하게 부드럽게 풀려갔다. 한동석의 비서팀에서 사회자 정도는 준비하시죠? 라고 조언하자 광숙은 고개를 저었다. 그러자 한봄이 말했다. 아빠, 그럼 제가 간단하게 시작 멘트만 할게요. 오프닝이 있으면 모두가 더 편해질 거예요. 광숙은 처음엔 망설였지만 이내 고개를 끄덕였다. 가족 중 누군가가 말해주는 것, 그게 더 따뜻할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결혼식 당일, 햇살이 마당 전체를 환하게 감쌌다. 이른 아침부터 움직이던 사람들은 각자의 자리에 섰고 하객들이 하나둘 모습을 드러냈다. 술도가와 함께 울고 웃던 사람들, 마을 이웃, 직원들, 그리고 독수리 형제들이 있었다. 한봄이 간단히 예식을 소개했다. 오늘 이 자리는 두 사람이 사랑을 선언하는 날입니다. 그 어떤 장식보다, 그 어떤 음악보다 두 사람의 얼굴이 가장 아름다운 날이길 바랍니다.
그리고 예식이 시작되었다. 광숙은 미순이 지어준 한복을 입고 등장했다. 공주실은 눈물을 훔쳤고 한동석은 입꼬리를 살짝 올렸다. 광숙은 마당 끝에서 걸어왔다. 딱히 웨딩 마치를 틀지 않았다. 대신 세리의 피아노가 작게 울렸다. 천천히 내 속도로. 그녀가 가장 듣고 싶던 리듬이었다. 한동석은 그녀가 다가오자 웃지도 울지도 않았다. 수십 명이 모인 마당 한가운데 두 사람은 그 누구의 시선도 신경 쓰지 않고 서로를 바라보았다. 그날의 혼례는 짧았다. 서로에게 말 한마디씩을 건넸고 그걸 모두가 들었다. 계약도 형식도 아니었다. 삶의 선언이었다. 예식 후 술도가 마당은 온통 웃음소리로 가득했다. 공주실은 국수를 퍼 나르며 외쳤다. 이게 진짜 축하 국수다잉. 말없이 두 그릇씩 퍼가는 사람이 행복한 거요. 흥수는 예식 끝나자마자 무대 한복판에서 춤을 췄다. 누가 시킨 것도 아니었지만 모두가 기다리던 순간이었다. 동작 하나하나가 축하의 리듬이었다. 세리는 흘러나오는 음악에 피아노로 즉흥 연주를 얹었고 하객들은 그 위에 박수로 화답했다. 범수는 아이들을 위해 마당 구석에 돗자리를 펴고 그림 도구를 놓았다. 천수는 말없이 멍석을 걷어내고 그 아래 깔린 잔디를 다듬고 있었다. 결혼식의 끝. 한동석과 마광숙은 모두가 떠난 마당 한가운데 나란히 앉아 있었다. 광숙과 동석은 평상에 나란히 앉았다. 말없이 하늘을 보며 고요한 바람을 느꼈다. 잘했죠? 광숙이 먼저 말했다. 한동석은 고개를 돌려 그녀를 바라봤다. 완벽했어요. 세상 어디에도 없는 예식이었어요. 광숙은 그 말에 웃었다. 그리고 다시 말했다. 이제 시작이네요. 한동석은 조용히 그녀의 손을 잡았다. 우리의 속도로 천천히 갑시다. 바람이 불었다. 그리고 마당 위엔 아직도 사람들의 온기가 남아 있었다. 그들은 함께 마당을 내려다보았다. 천수는 평소보다 늦게까지 남아 멍석을 정리하고 있었고 고자동은 무대 장비를 해체하고 있었다. 미수는 하객들을 배웅하며 인사를 건넸고 흥수는 벌써 축하 춤의 리플레이를 요구받고 있었다. 그리고 한봄과 강수. 그 둘은 뒤편 장독대 근처에서 조용히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서로를 향한 마음이 조심스럽게 피어나는 중이었다. 그날 밤 술도가엔 불빛이 꺼지지 않았다. 결혼식이 끝났지만 사람들은 돌아가지 않았다. 그곳엔 사랑이, 가족이, 그리고 온기가 있었다. 모든 게 완벽하지는 않았다. 좌석 배치는 약간 어긋났고 국수는 조금 퍼졌고 축가도 실수가 있었지만 그날의 결혼식은 광숙과 동석 두 사람 인생에서 가장 그들다운 하루로 기억될 것이다. 그 누구도 원치 않았지만 모두가 사랑한 그런 결혼식이었다.